어머님들은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입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이제 입시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를 정말 효과적으로 돕고 싶다라고 니즈가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입시를 공부하는 첫 번째 걸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진로를 먼저 찾아라, 진로 설정을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진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어머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초등 어머님들은 저희 아이는 장래희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진로 설정이 잘 된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장래희망을 정했다, 이게 대입에서 작용하는 진로 설정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례로 학생들은요, 생각보다 자신의 장래희망을 좀 더 심도 깊게 탐색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예. 언제 바뀔지 모르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직업이 실제로 어떤 직업인지도 잘 몰라요. 최근에 상담을 했던 친구였는데 꿈이 게임 프로그래머예요. 네. 그러면 너 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했니? 이 직업이 뭐 하는 건지는 아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자기는 게임을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공부에 흥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의대가 목표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의사가 꿈이니? 그래서 그러면 의대를 가면 무슨 과를 전공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과요? 의대요. 이래요.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뭐 고쳐줄 거다. 이건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생들도 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없었네요. 네. 그리고 장래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많은 주위 어른들은 예. 그래, 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냥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데서 끝나요. 보통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 직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 직업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들을 배워야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모님 부모님들. 많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꿈이 여러 개 변할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분야를 좀 도와주면 네. 같이 찾아보거나 이러면 너무 고정화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의 진로 설정은 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학과, 맞아요. 직업 네. 이 정도까지요? 어느 정도 선인가요?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가 설정이 되면 가장 좋고요. 요즘 고등학교는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내년에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날 건데, 고교학점제 하에서 수학 과목이 12과목에서 14과목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 국영수만 합쳐도 벌써 40과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들이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들은 몇몇 과목들만 개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마다 실제로 개설된 과목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리 관련 과목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은데, 어떤 학교는 물리 1, 물리 2, 물리 실험, 고급 물리, 이게 다 개설이 돼요. 근데 바로 옆에 학교는 물리 1, 물리 2도 개설 안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리도 없는 학교 많죠. 예. 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학종에서 블라인드 제도라고 해서 이제 학교 이름을 삭제하고 대학들이 학생부를 확인합니다. 예전에 학교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학교가 다시 대학 측에 우리 학교는 교육 과정이 이렇습니다,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다라고 대학 측에 제출을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가 블라인드 처리되다 보니까 이것 역시 이제 삭제됐어요. 더 그렇죠. 이상.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가 선택한 과목이 오로지 아이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물리 2를 공부하기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한 건지, 그 학교에 개설이 안 돼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건지 대학 측은 판단할 알 수가 없네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그 예. 학교가 단순히 면학 분위기가 좋다, 혹은 그 학교가 대학 실적이 좋다더라, 이걸 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던 건 옛날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그 학교가 개설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에 맞춰서 학교를 나중에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입학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 설정이 좀 끝이 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것 때문에. 적어도 학과 정도까지는. 네,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과목이 개설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당황하시는 어머니들 많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학과 선택할 때 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아이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롤. 일단은 아이들이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관심이 됐을 없는 경우도 때 있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아이들이 어머님들과 말을 먼저 해야 돼요.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죠. 어머님들은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선생님, 우리 애는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꿈에 입시에 대해서.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저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왜 막혔을까요? 대화가 안 돼서. 그렇죠. 대화 단절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본인이 나름 고민을 진지하게 한 경우들이 많다. 근데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5월 달부터요. 2, 3학년 때 배울 교과목을 선택하라라고 안내문이 나오는데 이걸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내 꿈은 엄마, 내 꿈은 이건데 그러면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죠. 일단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정한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좀 아시는 어머님들도 과목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과목인지 유추하기 힘들어요. 어떤 공부를 좀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요? 너무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서점 가셔서요. 목차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목의 이름으로는 사실 정리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목차를 보면 아 이게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겠구나 아니겠구나가 정확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목차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1순위예요. 이 목차가 우리 아이에게 맞다.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아이들이 꿈은 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설득이 안 되나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져요. 네, 아이들이 이게- 져요? 네, 아이들이 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는 국어, 영어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국어, 영어도 굉장히 잘했지만 잘하는 수학도 친구구나. 골고루 잘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는 수학을 잘했고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올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과를 가서 공대를 가라. 이 친구 몇 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학부모님들에게. 네. 문과 가고 싶다. 문과 가서 나는 인문대학이나 이쪽을 가고 싶다라고 많이 피력을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머님들이 화를 내시고 아버님들이 화를 내시면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지 못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어.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이과로 진학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흥미가 없으니까 네, 공부가 될 많이 리가 없죠. 울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180이 넘어가는 정말 그런 친구였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한 번은 저를 잡고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기로는 설득이 안 된다라는 안타깝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 대화를 해봤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어머님 생각도 모르는데 아이가 문과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밀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이과를 고집했던 이유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들어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건데 공대가 취업이 잘 된다? 그렇죠. 예. 문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문종합니다. 그쵸? 네. 네. 그게 걱정이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당연히 이유가 있으시죠. 좋은 대학 나와도 문과면은 취업이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고 하니까 공대를 가면 앞으로 사회 나가서 사람구실하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네. 그렇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친구랑 먼저 이야기를 했고 교대는 어떻느냐. 아이는 문과를 가고 싶어 했고 인문대와 관련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활동들도 재미나게 했거든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어머님과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문과로 전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독서를 잘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사회 과목을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을 거다.
잘할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과학 성적을 지금 올리는 것보다 사회를 처음 시작하는 게 이 예. 아이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교대는 그러면 어떠시냐? 어머님은 갈 수만 있으면 자기는 무조건 찬성한다. 안정성에 그쵸? 의미를 두셨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교대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오면서 처음부터 그냥 공대 갈 거다, 이과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교대는 조금 후보군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예 생각을 못 하셨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아예 대화를 안 하거나 찾아볼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막히는 거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물론 삶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이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 단순히 이제 교과 성적을 떠나서요. 뭐 하고 싶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니? 어떤 과목이 재미가 있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로 좀 극단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도와주시는 분들. 헬리콥터 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지향하는 거는 매니저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네, 이게 어떤 맞아요. 의미로 다른가요? 헬리콥터 맘 같이 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케어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최종 선택마저도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관건은 최종 선택. 네, 이 최종 선택의 문제조차도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어머님들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해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줏대를 못 잡아요. 이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교과 성적이 아니라 비교과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대 계속 해볼게요. 너 네네. 공대를 가. 공대가 요새 좋대. 취업도 잘 된대. 그래서 공대 가기로 한 친구가 있어요. 본인의 적성은 어떤지 이 친구는 고민해볼 기회도 없었고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 어머님이 픽업도 잘 해주시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원을 잘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과 외적인 부분들에서는 이 친구는 뭔가 준비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요새는 어머님이 이끌려서 선택을 한 거니까 그쵸. 비교과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네요. 네, 중점적으로 고등학교들이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는 활동들은 프로젝트형 활동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특정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필요할 경우 실험하고요.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견해를 담은 결과물을 내게 돼요. 이 과정이 적게는 한두 달이고요. 많게는 6개월짜리에서 1년짜리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이 이 학교 안에서까지 야, 너 주제는 뭘로 하고 가설 설정은 이렇게 하고 연구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모형은 이렇게 만들어 이게 안 되시거든요. 프로젝트 활동은 팀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길이 아닌 아이들은요. 예. 그냥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6개월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예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리더십 전형에 대해서 네. 아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야 네네. 반장해라. 맞아요. 회장에 회장, 부회장에 이런 네. 경우도 많잖아요. 비교과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반장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선생님 저 반장 해야 돼요. 어머님들도 선생님 반장 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도 한 줄 올릴 수 있으니까. 반장이라는 직함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네. 반장을 한다 혹은 뭐 동아리 회장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채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인성 리더십 뭐 이쪽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리더십 하면 우리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딱 뭔가 직함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면 반장, 동아리 회장, 학교 회장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동아리 회장이라고 리더십 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고요. 대학들이 보는 리더십은요. 네가 반장을 해본 경험이 있니? 이게 아니에요. 단체 생활을 할 때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다던가 갈등 해결에 앞장을 섰다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리더십 평가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반장은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던 봉사정신이 필요한 자리예요. 힘이 많이 들죠. 여러 가지로 에너지도 많이 쏟고. 이게 고등학생들이 특징이에요. 학생들 가는 일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본인들끼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의 주체가 되는 게 보통 반장들이고요. 중간다리. 네. 예.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 했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강의를 했을 예. 때 온라인 출석 수업? 체크 문제요. 크게 좀 문제가 됐어요. 이걸 반장이 다 아시는 연락하나요? 네. 그래요? 1교시 시작하기 전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빠지는 애들 꼭 있죠. 네. 그럼 전화 돌리나요, 반장이? 맞아. 아, 너무 그걸 힘들겠다. 매 교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수업은 예전에 못 떠드나 이름 적는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세특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로 맞습니다. 있으면 커버가 가능하다. 네. 차라리 그냥 수행평가의 팀장이 되는 걸 전 추천드려요. 아, 오히려. 수행평가에? 네. 아.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대부분 팀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장이 하고 싶다, 우리 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대입 때문에 그런 거라면 차라리 수행평가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팀장이 되고 조장이 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은 컨설턴트님의 말씀이 자녀의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